자, 공부해가지고 온 것에서 질문부터 좀 받겠습니다. 자,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하고 번호 말해주세요. 자, 페이지하고 번호 말해주시기 바래요. 왼쪽으로 69번? 이거 그거네. 하나만 보여줄게. 나머지는 다 비슷한 유형이니까. 자, 여러분들 수학 1에서 이거 배우지? 자, 사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최대가 얼마? 1. 그 다음에 최소는? 자, 여기 x 앞에 뭐가 개수가 곱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처럼 사인 n 섹터라는 게 있으면 이 n이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안 주고 단지 주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사인 n 섹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 플러스 2로 이제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양쪽에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볼까? 뭐가 되죠? 그럼 가운데 것도. 그렇지. 이렇게 잡는 문제야. 코사인 n 플러스 1 섹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n의 n 플러스 코사인 n 섹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위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극한을 보내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퀘스천. 급수 쪽도 할만했어? 네. 됐어? 질문. 아직 공부를 다 못했구나. 저런. 여보세요. 그대는 학교에서 2학기 때 미적분 진도 나가잖아. 그러면 더 부지런히 풀어야지. 지금 2학기 때는 기저는 학교에서 수투하고 미적분을 같이 나가는 거죠. 너네는 3학년 1학기 나가는 거야? 너는 이제 대신에 겨울방학을 조금 편할 거야. 지금 이렇게 빡세게 해놔서. 자, 그러면 질문이 없어. 자, 문제와 질문, 문제 풀고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면 쌤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그래도 괜찮으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급수라고 하는 걸 좀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게 뭐였어? 급수라고 하는 게 뭐였어? 우리가 수열을 무한대까지 합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급수라고 한다고 했지. 옛날에는 그래서 무한급수라고 했어, 그냥. 근데 무한이라는 말을 뺐고 지금은 급수라는 말 자체가 첫째 항부터 무한까지의 합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애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급수는 그래서 우리가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발산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성립한다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0이 된다라고 했지. 그지? 급수가 수렴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 an은 0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꼭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리미트 an이 따라서, 자, 이거에 대한 배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게 뭐가 된다? 발산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 알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급수에서 조금 특별한 거, 그걸 하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지난 시간에 끝에 쪽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어. 자, 우리가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동식은 어떻게 되죠? 1-R 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A에 1-R의 n제곱이라고 배웠지. 자, 우리가 앞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애가 -1하고 1 사이에 있어. 자, 그러면 그때의 급수는 어떻게 돼? n을 무한대로 이제 합쳐 보내보자고. 자, 우리가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등비급수지 이제. 그러면 자, R이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1-R분의 A만 남게 되죠. 얘가 등비급수의 공식이 되는 거죠. 단 어떠한 경우에만 R이 이 경우에만.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일 때는 수렴을 했었어. 하지만 급수에서는 공비가 1이 되면 수렴을 하게 되는 걸까? 계속 A라는 것을 더하면 무한대로 더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R이 1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야, 등비급수는. 자, 따라서 이거 이외의 범위, 즉 R이라는 게 -1 이하이거나 또는 R이라는 게 1 이상일 때 등비급수는 어떻게 된다? 발산을 하게 된다. 알겠죠? 자, 등비급수가 또 첫째 항이 0이라 버려도 우리가 수렴을 하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거 하나 보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가는 게 있어. 자, 얘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몇이지? 공비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라는 공비가 만들어졌죠. 맞지? 그러면 얘가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상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은, 자, 등비급수는 딱 하나만 하면 돼. 공비하고 첫째 항만 알면 끝나. 그러면 어떻게?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더했을 때 2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등비급수는 공비하고 첫째 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또 볼까?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수렴하기 위한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1-R분의 첫째 항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2분의 3분의 1이 돼서 3분의 2다라는 우리가 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급수를. 아시겠죠? 자, 따라서 등비급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공비가 그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지 1차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갔으면 1-R분의 첫째 항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볼까? 하나 더. 자, 1 -2분의 3 플러스 4분의 9. 자,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해봐. 공비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은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따라서 얘는 범위날 것 없이 발산한다.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공비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어디를 보냐면, 자, 6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러네.
자, 첫 번째 거가 보기 2번의 첫 번째 겁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x의 제곱 마 8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자, 공비가 뭐야? 공비 R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공비가 어떠한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라는 공비가 마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마 2로 나눠볼까? 부등호 뒤집어져야 되니까 마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2분의 2 마이너스 x 2분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또 4분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2분의 2 마이너스 x라는 게 공비죠. 그러면 얘가 어떤 범위 안에 쓰면 돼? 마 1보다 크고 이거 불편해. 이게 불편해. 자, 1 범위 안에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으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먼저 2를 곱해볼까? 마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는다? 먼저 2를 빼야겠죠. 그러면 마 4, 마 x 그 다음에 0이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0부터 4예요. 자, 여기 끝이 아니야. 자, 뭘 보냐면 여기서 원래는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어차피 첫째 항이 공비기도 하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굳이 더 따질 필요는 없었던 거야. 만약에 첫째 항이 또 다른 식으로 어떠한 식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첫째 항을 0이다라는 조건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똑같으니까 따로 따질 필요는 없었던 거고. 자, 아마 그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보기 3번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잠깐만요. 분필이 얘가 힘을 못 잡아줘. 그러면 좀 꽂아서 얘를 눌러서 써야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 자, 5 미안해. 분필을 아예 하나만 뜯길게요. 분필이 안에서 뜯었어.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에 그 다음에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볼 거냐? 각각 분리를 시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가면은 5분의 2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가면은 5분의 3의 n제곱. 자,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등비급수를 계산해 보는 거야. 야, 이 자체가 현재 등비수열이죠. 자, 공비 얼마야? 그렇지, 첫째 항은 5분의 2지. 그래서 얘에 대한 등비급수를 계산해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을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얘가 5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앞에 건 3분의 2가 되어버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2분의 2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6으로 통분시키면 2배 했으니까 4, 그 다음에 3배 했으니까 9 해서 6분의 13. 자, 또 볼까요? 얘가 첫 번째 거였고, 자, 두 번째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각각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면은 3분의 2의 n제곱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마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면 각각의 등비수를 보는 얘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얘도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각각 해보자. 얘도 1-r분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었을 때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r은 마 3분의 1이고 첫째 항도 1 넣었으니까 마 3분의 1. 그러면 얘가 3분의 2, 이거 여기 1이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분의 마 3분의 1이니까 마 4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얼마? 4분의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급수를 계산 잘못했다. 어디 있어? 여기 3분의 2군요. 그러면 여기가 2였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7.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등비급수의 합은 등비급수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으면 1-r분의 첫째 항이다 라는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1번을 볼 겁니다. 다음 주 계약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해야지. 너네도 파이팅. 뭐 얼마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방학이 여름방학 너무 짧아졌어.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가 하주 씩을 쉬었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은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아. 1 더하기 잠깐만 생각하기 전에 1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4분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첫째 항은 얼마야? 1. 공비는 2분의 2 마이너스 x가 공비죠.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이지.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그 공비의 범위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만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거지. 자, 따라서 공비 r이라는 게 2분의 2 마이너스 x가 공비였어.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였으니까 얘는 x는 0부터 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데, 자, 우리 등비급수의 합 공식은, 등비급수 공식은 어떻게 된다? 1-r분의 첫째 항이 된다라고 그랬지. 자, 두 번째, 1-r은 2분의 2-x였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이 되는 거죠. 얘가 현재 얼마가 된다? 3분의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2-2 플러스 x분의 1이 되지. 맞아? 그러면 다시 없어지니까 x분의 2가 곧 3분의 2죠. 따라서 x는 얼마? 3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4번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등비급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공비 범위만 잘 찾아주면 돼.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는지만 보면 돼. 자, 이 자체가 수렴한다는 건 얘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얘를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길이에 대한 공비 범위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자, 기억은 공비가 어떻게 돼요? 아래 제곱이 공비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아래 제곱의 범위를 찾아볼까?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면서 0 이상이 다 만들어지지.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니은을 볼까? 니은을 보면 공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각각 분리를 시켜볼까? 2분의 r의 n제곱, 그 다음에 또 2분의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자, r이라고 하는 게 공비인데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도 r이 지금 이 범위면 마이너스 r은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하는 것끼리 더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하겠지. 그래서 니은도 수렴. 자, 디귿을 볼까? 그러니까 니은도 수렴이야. 각각의 공비 범위로 따져보니까 얘도 수렴하게 됐고 얘도 수렴하게 됐으니까 그 합이 계산되는 것끼리 더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판단해 볼까요? 이 공비는 어떻게 되죠? 2분의 r-1이라는 게 공비가 되는 거죠. 자, r이라고 하는 게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r-1의 범위는 0부터 -2가 되겠죠. 자,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1, 2분의 r-1, 0이죠. 자, 어때?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갔죠. 따라서 얘도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을 따져볼까? 리을은 공비가 어떻게 돼요? 2분의 r -1이 공비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있는지 보자. 자, 2분의 r이면 여기 2분의 r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죠. 빼기 1을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즉,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근처에 있는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의 반경을 벗어나게 되지. 그러니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우리가 딱 어떠한 식을 두고 얘가 수렴해. 그럼 이 수렴하는 걸 가지고 다음 급수들 중에서 수렴하냐 발산하냐 찾는 것 종종 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등비급수는 공비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비범위만 알면은 1-r분의 첫째 항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한 장 넘어가 보자. 자, 개념 익힘 02번을 보겠습니다. 02번. 자, 첫 번째 거를 보면요. 자, 이제 급수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지금 2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랬으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각각 급수를 계산하면 된다고 해. 자, 첫 번째 거는 공비가 얼마야? 5분의 1이겠지. 5분의 1이면 우리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지. n에다가 1, 2 넣어보면 5분의 3, 5의 제곱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공비 r이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얘는 공비가 얼마야? 두 번째 거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니까 앞에 거는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분의 마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얼마가 나와? 4분의 1이 나온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를 보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그 다음에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각각 분리를 시켜라. 자, 어떻게 분리를 시킵니까? 이렇게.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볼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 2의 n제곱이 있으니까 4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공비는 얼마? 2분의 1이지. 그러면 어떻게?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란 말이야.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공비가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러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공비는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니까 4분의 9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분의 4분의 1이지. 그죠? 2분의 1 분의 4분의 1이야. 얼마야? 2분의 1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1분의 4분의 9네. 얼마? 9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9가 되는 거겠죠. 할만하죠? 등비급수 어렵진 않습니다. 등비급수는 활용이 짜증날 뿐이지 등비급수는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이제 이 뒤에서 하게 될 아마 이제 내일 하게 될 건데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 자, 세 번째 걸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n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나열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이 자체로는 공비 찾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의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n에다가 2 넣어볼까?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에 사인 파이가 되죠. n에다가 3을 넣어볼까? 3분의 1의 세제곱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넣으면 3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자, 봅시다. 사인 파이 0 되지. 사인 2파이도 0이 되지.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거는 얘도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또 3분의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공비는 얼마야? 공비가 얼마야? 자, 이 3분의 1이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돼? 얼마가 곱해져야 돼?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하는 얘가 곱해져야 되는 거지. 맞아? 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따라서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은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9분의 10분의 3분의 1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들이 몇 개를 조금 써서 그 규칙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27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 되셨나요? 됐어? 혹시 질문 둘 중에 안 틀리는 거 없지? 여기 할만해? 그러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수렴하는구나, 그 범위 안에 있구나. 그러면 1-r분의 a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트리스 개념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머지 유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등비수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애가 2라고 되는 거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12라고 부어져서, 자, 얘를 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의 값을 찾으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공비는 R이라고 놓고 시작을 할게요. 공비는 R, 첫 항은 A라고. 알았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각각이 다 등비급수인데 얘가 지금 등비급수가 값이 나왔지? 그러면 얘는 지금 수렴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자, 요걸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워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1-r 분의 첫째 항이 2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an의 제곱은 그럼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되지? r제곱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1-r의 제곱 분의 첫째 항 a제곱이 현재 12가 된다는 이야기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1-r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의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지. 자, 얘 인수분해 시켜보자. 1-r분의 a
1 플러스 r분의 a가 현재 12지. 맞죠? 근데 얘가 얼마야?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라는 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얘네 수를 연립해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a는 2 마이너스 2r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6 플러스 6r이죠. 2 마이너스 2r은 6 플러스 6r에 의해서 막 8r은 넘어오면 4. 그러면 r은 막 2분의 1이 되네.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첫째 항은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자 1. r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세제곱해도 어쨌든 수렴은 하겠네. 그러면 마 8분의 1 분의 첫째 항이 지금 아까 몇이라고? 3의 세제곱하면 얼마? 그러면 8분의 9분의 27이 되죠. 그러면 3이 될 거니까 얼마? 24. 아시겠죠?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한 연습을 좀 해봅시다. 130번 두 문제 풀어보시죠.
자, 질문? 혹시 안 되는 문제? 두 번째 거. 좋습니다. 자, 공비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네. 문제에서. 공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공비를 R로 정해는 거야. 자, 공비가 같은 두 수열. 그러면 자, 공비가 같다고 했고 A1-B1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이고 시그마 N은 무한대까지 A는 8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6이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An, Bn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공비를 똑같이 R로 잡아보자. 그러면 1-R분의 A지. 그러면 A1이라고 할게요. 얘가 8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면 1-R분의 첫째 항 B1은 6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서 여기를 빼볼까? 빼보자. 지금 뭔 말이냐면 1-R분의 A1, 1-R분의 B1 얘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1-R분의 A1-B1이 되지. 근데 A1-B1은 얼마 됐어? 그러니까 1-R분의 1이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R은 얼마가 돼야 될까? 2분의 1. 자, R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다 적용하면은 A1은 얼마가 나올까? R이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봐. 그럼 2분의 1분의 A1이 8이 나오지. 따라서 A1은 얼마? 4가 되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B1은 얼마? 3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비가 있고 여기서도 공비가 있지. 그러면 공비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R제곱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1-R 제곱분의 A1, B1이 돼야겠지. 자, R이 지금 얼마나 됐어?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1-4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A1, B1인데 A1 두 개 곱하면 얼마? 12.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4번 문제를 보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수열 AN에서 A1은 1이야. A1은 1이야.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AM,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 5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이 N의 값을 구하래.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다 1 넣었을 때는 A2, A4, 쭉 A6 그래서 이렇게 짝수 부분만 합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2에 대한 등비급수지.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자, 먼저 N에다가 1을 넣어볼까? 예? 왜냐면 A1을 아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A2, A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N에다가 1을 넣으면 A1, A2는 5분의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A1이라는 게 1이었으니까 따라서 A2는 뭐가 나와? 5분의 1이 나오지.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라는 값을 직접 넣어볼까? 그러면 N에다가 2 넣으면 A2, A3은 5분의 1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A2가 5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A3은 얼마가 나와? 5분의 1이 나오겠네. 맞아? 자,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넣어볼까? 그러면 A3, A4는 5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A3이 5분의 1이니까 A4는 뭐가 나와? 5분의 1의
제곱이 나오죠. 이미 규칙은 찾아줘. 맞지? 자, 만약에 좀 더 해볼까? n에다 4 넣어볼까? 그러면 a4 곱하기 a5는 5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면 a5는 얼마가 나와? 5분의 1의 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아마 a6은 5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분의 1의 제곱, 얘는 5분의 1의 세제곱 이런 규칙대로 갈 거라고.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야? 5분의 1이지. 얘는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5분의 1분의 첫째 항 5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만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보냐면 여기는 132번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 자, 홀수 부분은 홀수 부분대로, 짝수 부분은 짝수끼리만 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집에서 풀어오시고요. 자, 71쪽을 잠깐 봅시다. 좀 몇 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분의 1은 수렴할까요?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지금 내가 이걸 짚어주려고 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 풀다가 보면 다음 좀 옳은 것에서 기, 니, 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을 먼저 한번 보자. 급수가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렴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돼야 되지? 0이 되지.
자, 리미트 AN이 0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n분의 1 이런 게 있지. 자,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1은 꼭 0일 필요는 없지.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지. 발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수렴하면은 0이라고 해서 극한은, 그럼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하는 거라고 했지. 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분의 1은 뭐가 된다? 발산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거든요. 가로로 칠게. 자, 이거 종종 문제를 보다 보면은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분의 1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 여부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이번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 뭐라고 되어 있어? 수렴한대. 그럼 아까 얘하고 반대로 판단하면 되지. 자,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1이라고 하는 건 0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라는 게 꼭 0일 필요는 없지요. 맞습니까? 꼭 0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은 뭐가 돼? 발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수렴할 수도 있겠어. 근데 우리가 수렴하면 안 되겠구나. 미안해요. 역수니까 0이 될 수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급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AN은 0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번. 자, AN이 지금 BN보다 크대.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자, 이 관계가 되겠냐라는 이야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되죠. 자, 모든 함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지. 그러면 이걸 해보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시그마를 한 대 묶어서 1부터 무한대까지 an-bn이 되는 거지. 자, 1부터 집어넣어 볼게. a1-b1이지. 2 넣어볼게. a2-b2가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계속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모든 항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까 얘 0보다 커, 계속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주어진 방향은 참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한 등비급수지. 자, 그러면 등비급수니까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는 건 공비가 뭐라는 이야기지? 공비 R이라고 하는 게 자, 5번을 보는 거야. 자, 등비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마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EN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공비. 자, 지금 얘가 AN에 대한 공비가 R인 거잖아.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A의 EN에 대한 공비는 뭐가 되겠냐고. 자, A의 EN이라는 건 1로부터 넣으면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지. 짝수분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였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는 1보다 작으면서 0 이상이 돼버리지. 어때?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그 주어진 5번째 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그러면 A의 EN도 당연히 발산하죠. 왜? 자, 발산했기 때문에 R은 마1 이상 이하이거나 또는 R은 1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A의 EN에 대한 R의 제곱의 범위는 무조건 어때? 무조건 1 이상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 또한 발산을 한다. 주로 참이 나오는 명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끝장 넘어가서 이제 좀 더 많이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 뒷부분이죠. 자, 일단 여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인 명제들이 이제 주로 나와져 있어. 지금까지 한 건 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 거짓인 거를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은 0. 자, 여러분들 이거 앞에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상 표현만 달라.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n 곱하기 bn이 0이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필요가 있었나? 자, 이런 거 보는데 an이라는 게 나열되는 게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건 0, 1, 0, 1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곱할 때마다 계속 다 0이죠. 근데 리미트 an이 0이야? 1, 0, 1, 0 진동이니까 진동은 수렴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0, 1, 0, 1도 진동인데 수렴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 반대는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시그마 AN, BN이 0이라고 하면 시그마 AN, BN이 0이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봅시다. 우리가 시그마 AN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수렴하냐? 근데 우리가 2분의 1을 더하는데 무한대로 더했는데 수렴해? 계속 커지지. 2분의 1이라는 값을 계속 빼나갈 거잖아?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일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어? 자, 시그마 AN이 수렴하면은 리미트 AN은 뭐냐 0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예로 들어드렸죠. AN이라는 게 n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셨어? 자, 네 번째 걸 보자. 네 번째 걸 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게 발산한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은 수렴하겠냐 또는 발산하겠냐는 것이. 자, 책에서는 지금 발산한다고 나왔어요. 자, 급수 중에서는 미급수가 존재를 하죠. 그죠? 자, 이런 거 봅시다. an이라는 게 3분의 1의 n제곱이었다고 볼까? 그리고 bn이라는 건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까? 분명히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죠. 그러면 an, bn을 판단해볼까? 어떻게 돼? 3분의 2의 n제곱이 되죠. 수렴하기 위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
Understan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하고 BN이 수렴하면 그 곱이 저렇게 분리 이거 시그마 성질로만 판단을 해도 말이 안 되죠. 시그마는 곱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 뭔 말인지 안 돼? 내가 지금 어디 말하는지? 말 좀. 5번. 자, 우리가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있어. 근데 자, 우리가 시그마 성질대로 했을 때 이건 시그마 성질로도 충분히 증명이 돼요. AN, BN이 있어. 그러면 얘가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같냐라는 거야, 얘들이. 물론 때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달라. 알았죠? 이건 시그마의 성질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로 수렴해, BN이. 그러면 리미트 AN은 뭐가 돼야 되지? 우리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대. 수렴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0이 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그 마지막에 나온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크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0으로 같아야만 하는 거니까. 자, 73쪽을 펴봅니다. 자, 다음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하고 있어. 자,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가 수렴한다? 아니라고. 반대만 성립한다고.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AN과 BN이 각각 수렴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BN도 수렴한다? 맞죠? 왜? 우리가 시그마 성질대로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BN은 자, 우리가 더하기 또는 빼기는 시그마를 분리시켜 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앞에 거는 뭐가 돼? 수렴하죠.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죠. 수렴하는 것끼리 뺐으니까 어차피 값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 AN, BN이 수렴한다. 아까 여기 있지. 근다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그러지. 오케이? 자, 134쪽 4번의 두 문제 한번 보자. 해보자.
됐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현재 없어? 괜찮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변형 문제까지는 그대들이 집에서 풀어오고.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비급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지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건 공비의 수렴 범위. 알았죠? 등비급수에서는 공비의 수렴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죠. 순환소수라는 걸 배우죠. 그래, 아니요. 순환소수라는 걸 배워. 자, 예를 들어서 0.23 자, 순환소수에서 0.23 땡땡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식에 적용시켜볼까? 자, 얘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있는 것만큼 99.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자 등비급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어떻게 하냐? 얘는 0.23, 23, 23, 23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다시 자 0.23, 그 다음에 플러스 0.0023 플러스 0.1, 2, 3, 4, 2, 3 이렇게 더해지 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고 있지. 곱해지는 숫자가 얼마야? 100분의 1이라는 값이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공비 R은 얼마? 100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 분의 자, 첫째 항은 얼마가 돼? 100분의 23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따라서 100분의 99분의 하니까 99분의 2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등비급수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겨. 알았죠? 자, 하나 더 해볼까? 1.456. 자, 두 번째 1.456 땡땡.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1.456 456 456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는 다시 1 플러스 0.456 하나 둘 셋 45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1을 제외한 여기서부터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 플러스 해놓고 자 공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야? 1000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000분의 1 분의 자 얘는 1000분의 45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1 플러스 얘가 1000분의 999니까 999분의 456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요 과정이 우리가 등비급수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지금 했던 등비급수를 활용을 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무한히 뭔가를 나눠서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 얘를 이와 같이 계속 무한히 반복했었을 때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부터는 등비급수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등비급수 문제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네 글자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은 또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거의 열의 9문제에서 10문제 다 등비급수야. 등비급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3학년이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모의고사에서도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무지하게 나와요. 어떻게? 등비급수는 무조건 공비하고 첫째 항만을 찾아봐라.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3번을 한번 볼게요. 76쪽에. 76쪽에 보기 3번 문제를 읽어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인 삼각형 ABC에 각 변에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 A1, B1, C1을 만드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점을 이어서 A2, B2, C2를 만드네. 자, 그러면 삼각형 A1, B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넓이 합을 구하래. 자, 첫 번째 원래 A, B, C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의 중점을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뭐 A1, B1, C1을 찾았어. 또 그거의 중점을 연결해서 뭐 A2, B2, C2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거 넓이, 그 다음 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등비급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의 넓이가 필요하지. 자, 우리가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A1, B1, C1의 넓이는 원래 A, B, C의 넓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이 돼야겠지. 자, 따라서 첫 번째는 4분의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점을 연결하니까 공비가 어떻게 돼? 계속 4분의 1씩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고 1-R분의 첫째 항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비급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4번도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4등분하여 얻은 4개의 정삼각형 중 하나를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R1에서 새로 얻은 정삼각형 중 색칠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정삼각형을 다시 4등분하여 얻은 4개의 정삼각형 중, 아이고 참 말이 참 어렵게 나와있지. 자, 일단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하고 여러분이 공비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 문제를 보면 지금 거기 4번이죠.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몇이? 2인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어있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맞아? 4분의 1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중점을 연결했지. 그러면 얘는 이 4분의 1 한 거를 또 4분의 1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또 거기에 4분의 1, 즉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나가는 넓이 합이지. 그러니까 공비가 몇이고 4분의 1이고 첫째 항도 4분의 1. 첫째 항은 먼저 찾아야겠네. 미안해요. 자, 첫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항은 이 정삼각형 넓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즉 원래 정삼각형은 루트 3이야. 그러면 루트 3의 4분의 1만큼이 첫째 항이지. 그 다음 여기도 루트 3의 4분의 1, 그거에도 4분의 1인 거지. 자, 따라서 1-R분의 첫째 항은 4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게 될 내용들은 우리가 등비급수가 활용되는 거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첫째 항하고 공비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마플 개념 익힌 1번을 봅시다. 78쪽에 첫째 항이 0.5땡이고 공비가 0.02 땡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의 그 공비를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자, 물론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이 0.5 땡이야. 자, 첫째 항은 지금 0.5 땡이야. 자, 얘는 0.5, 그 다음에 0.05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공비가 몇이야? 10분의 1. 첫째 항은 10분의 5. 따라서 계산하면은
9분의 5가 되는 거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비가 0.02야. 공비가 즉 R이라고 하는 게 0.02 이거야.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다시 0.02, 0.00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10분의 1만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얘를 정리하면 1-R 분의 첫째 항은 0.02, 즉 100분의 2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9, 즉 100분의 얼마가 돼? 90이 되는 거지. 따라서 90분의 2가 되는 거지. 즉 4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공비고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5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9분의 5가 됩니다. 얘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좀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도. 자, 여기는 그냥 이제 시간이 더 나가진 않을 거니까 쭉 문제 풀어보십시오.